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전설급 아저씨들의 방학 공부 조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얘기를 잠깐 해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이라든지 잠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본업 모먼트로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강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주변 친구들 중에서요, 가끔씩 이제 서울에서 지내면서 밥을 먹고 한 번씩 얘기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 저보다 더 대단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선생님도 꽤 대단해 보이죠? 경찰대학 최상위 합격하고 졸업했고, 서울대 경영도 정시로 붙었고, 메가스터디 인간 강사하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일 건데,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가끔 만나서 밥 먹고 하면 내가 좀 기죽는 친구들이 있어. 학교 다닐 때도 걔네들이 공부 엄청 잘했었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진짜 레전드급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같이 경찰대 졸업한 친구 중에서 여러분 그 국내 3대 로펌이라고 아십니까? 뭐 김땡땡, 태땡땡, 광땡 뭐 이런 광땡 이런 로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로펌 이건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얘기니까 태평양이라는 로펌 출신의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강남 서초 쪽에 개인 이렇게 사무실을 오픈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오는 로펌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공동대표로.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죠. 돈도 엄청나게 잘 법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전형을 보여줄 정도로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캐스 한번 같이 찍기로 했습니다. 여기 한번 모실게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랑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내 친구인데 어쨌든 얘기도 나누고 또 그 밑에 있는 1위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이 대단한 사람은 바로 저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 인강판에 예, 국내파로서는 최고의 인풋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자뻑에 빠져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이런 데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는 이건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야. 뭐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PR 카드잖아. 그래서 곽동영 선생님은 맨날 막 경찰대 서울대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맞아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고 살라고 내가 자꾸 PR하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귀엽게 좀 봐주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선생님 원래 지역 출신이니까 지방 출신이니까 그 지역 의대를 최상위로 합격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옛날에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 물론 의대 합격생이야 대단하지. 근데 대단한데 극극 상위권 무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친구는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그 안에서 서울대 최상위학과나 거의 대부분 의대나 다 갈 수 있는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서 모였을 때는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는 그 뒤에 의사를 하면서 너무 수술을 잘해가지고요. 거의 업계에서 알아주는 천재 서전이에요. 그, 왜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 가끔씩 드라마 주인공 나오면은 막 천재 외과 의사 선생님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막 살려내는 뭐 그런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활약하는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 진짜 유명한 천재 서전이어가지고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말로 할 수 없어요. 아, 나는 최근에도 이제 신년 카톡으로 그 친구한테 카톡 보내면서 야, 나도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너처럼 성공하는 게 내 올해 목표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아니야, 뭘, 너도 잘하고 있잖아. 힘내. 이렇게 카톡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어릴 때 경제활동을 엄청 잘하셔가지고 부유했던 집안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어릴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잘 아는데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었어. 근데 노력 하나로 해서 뚫고 올라가가지고 진짜로 유리천장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잘난 친구가 이 친구가 그 중 하나일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릴 때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유명한 전설의 서울대 법대 마지막 기수.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법대에서 신규를 안 뽑았었어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 때인데
그때 마지막 기수로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당당 정말 청년급제라고 하죠. 젊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근데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유명한 친구여가지고 얘는 노코멘트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친구 관련해서는 노코멘트. 여튼 이제 이런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하나같이 저보다 못난 친구가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났어. 만나면 내가 영감을 받고 아, 나 빨리 성공해서 쟤네들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인데요. 방학 공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여러분들이랑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이 친구들한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제 생각도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도 얘기 나누면서 나왔던 거 정리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대표님께서는 이 대표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 일단 요즘에는 컨텐츠는 상향 평준화되지 않았냐. 옛날에 우리는 학원이나 과외를 돈이 없으면 못 받을 상황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메가패스 한 달에 5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원 없이 볼 수 있고 문제집 값으로 교재를 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컨텐츠든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네임드 현장 강의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컨텐츠의 그 약간의 차이는 노력의 차이로 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례로 강남대치 쪽으로 해서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친구들도 지역에서도 서울대나 의대나 스카이 합격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습량으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공부라고 하면 절호의 찬스인데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러면은 하루에 최소한 인강 보는 시간이나 수업 받는 시간이나 집중해서 자습하는 시간 다 합쳐서 순공 14시간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의 머리 수준이 다 비슷해. 그리고 갖고 있는 공부 자원 수준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격차를 벌릴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절대적인 양이죠. 네, 물량이에요. 물량이 일단 확보가 안 되면 요즘에는 방법으로 월등히 효율적인 방법과 월등히 이렇게 열악한 방법, 비효율적인 방법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학습량, 물량에서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주변에서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 봐봐. 하루 종일 다 책상 앞에 붙어 있을걸? 쟤는 공부가 안 재밌어요. 공부, 막 영어 욕이 막 나오네. 근데 공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공부 앞에 있으면 때려주고 싶죠. 막 나도 그랬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 200명씩 앉아있는 데서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30번씩 실행할 용기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참으면서 했지. 근데 어쨌든 하루 공부 14시간은 돼야 돼. 12시간 이상이면 제일 좋고, 더 좋은 건 아니구나. 그래서 최소 12시간 이상은 돼야 되고, 14시간 이상이면 진짜 좋은데, 이건 건강이 좀 위험한 수준이고, 이 친구 정도 이제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어찌되었건 간에 저는 10시간은 마지노선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시간을 못 넘으면 성적 자체가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달까?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만큼 하면요, 달리기랑 똑같거든요? 남들이 다 하는 만큼 해서 앞 사람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냥 그대로 그 순위 격차가 유지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은 속도로 뛰면. 근데 언제부터 내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냐? 힘든 걸 감수하고 조금 더 많이 뛰어버리면, 남들이 쉴 때 내가 조금 더 뛰면 그때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진짜 띵언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뤄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진짜 승부가 11월 달 수능에 나는 게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 때 결정된다고 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 공부라는 것을 기반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 어휘. 선생님이 토리 2000 강의를 홍보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먹고 살려고. 근데 내 단어장이 아니더라도 어휘 미친 듯이 해놔야 되고 구문, 기초 문법, 기초 독해 문법 해놔야 돼요. 선생님 수능 구문 독해 진짜 좋은데. 이렇게 같이 홍보. 그리고 나서 맥락 잡아서 읽는 독해법. 삼추론이라고 해서요. 주제, 제목,
요지 이걸로 해서 글을 분석하고 흐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놔야 나중에 빈순삽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렇게 해가지고 토르 2000, 구문 독해, 기본 유형 독해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3대 작업을 해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겨울방학 때 해놓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세팅을 해놓으면 1년 내내 이제 문제집만 꾸준히 풀어도 실력이 늘어요. 근데 이걸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3월 모의고사 털리고 나서 영어 단어를 이제 외워볼까? 잘 안 돼요. 그때 이제 내신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방학 때 한번 외워놓고 복습이나 돌려야지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때 되거든.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보는데 맨날 독해 안 되는 문장이 있고 문법 문제 항상 털려. 이걸 안 해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안 늘어. 감으로 독해하는, 감독해하는 친구들은요. 3등급에서 2등급 넘어가는 그 라인에서 거의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맥락 잡아서 독해한다. 이것도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파시스 리딩 같은 거를 겨울에 배워놓으면 1년 내내 한 두세 문제씩 더 맞을 수 있는 거를 1년 내내 디폴트 값으로 두세 문제씩 너프를 먹는 상태야. 등급이 안 올라. 걸려. 항상. 뭔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모의고사 풀어도 실력이 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토대를 만들어 놔야 돼. 수학 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기출문제집 한번 돌려놔야 계속 복습하면서 엔제 풀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이나 EBS 같은 것들 제대로 안 털어놓으면 개학하고 나서 계속 털리겠지. 독서도 문제풀이하는 훈련 같은 것들도 좀 해놓고 엄매 선택자들은 엄매 공부 한 번이라도 돌려놔야 그래야 개학하고 복습 계속 돌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과탐은 말할 것도 없지.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쭉 흐름 타고 이어서 나가야지. 아니면은 한 번 놓치면 답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 겨울방학 때 토대를 못 쌓아버리면 3월달, 4월달부터 내신 준비하느라고 모의고사 공부를 놓치게 되니까 11월달쯤 됐을 때 뭔가 유의미한 뭔가를 하나도 못 이룬 상태로 손 털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차표 사러 가는 거죠. 재수로 가는 급행열차. 아 슬퍼. 가지마!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잡아놓으세요,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지금은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학습량만 다 때려 박아서 2월 말까지로 딱 계획 세워서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들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올인해가지고 쌓아주셔야 돼.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야. 그리고 아까 내가 자랑했던 그 천재 서전 그 친구는 그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고등학교를 그래도 지역에서 제일 좀 우수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자습을 할 때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주변 친구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나 신년 같은 때도 다른 애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옆에서 그냥 하루 종일 열공한다는 거야. 아침 눈 뜨면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까지. 그러니까 내가 딴 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해서 그냥 싹 묻혀서 흘러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강조했던 거는 내가 억지로 내 의지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걸 참고 하지 않아도 되게 주변 환경 자체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세팅을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효과가 기숙학원 자습실 같은 그런 효과겠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내가 그냥 너무 힘들고 하기 싫어도 그냥 묻혀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우리 고3들이나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 세팅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겨울방학 때 공부 자습을 집에서 한다고 하는 친구들 너무 걱정돼요. 왜냐? 그 의지가 일주일 갈까 2주일 갈까 싶어서. 나는 그래서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서도 오픈 좌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 남들이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기보다 내가 남들을 의식하면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옛날에 지역 전라북도 도립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재수할 때도. 그때는 남학생 자습실하고 여학생 자습실이 남성 여성 자습실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홀에 수백 명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자습 공간이. 그러면은 딱 아침에 도서관 갔을 때 한 바퀴 빈 자리 있는지 이제 맞는데 평소 때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진짜 좀 예쁜 여학생들 자리 근처에 가가지고 앉아 자리 잡고
그러면 뭔가 말을 걸거나 쪽지를 보내거나 캔커피를 놓거나 하진 않아. 나도 그렇게 분별없진 않은데, 주변에 좀 그런, 좀 아리따운 이런 관심 가는 이성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자세가 안 무너지고 하루 종일 꼿꼿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가 되더라고. 물론 뭐 이 친구랑 나는 정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서도 무너지지 않고 공부를 쭉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 환경. 옛날에 경찰대학 수석으로 합격했었던 제자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기 싫은 날도 강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거기서 절반 이상의 승패가 갈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박수 쳤어요. 공부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경찰대 전체 수석을 했겠지? 경찰대 전체 수석이면 근데 웬만한 의대 이상은 그냥 여유 있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괴물이었죠, 그 친구도. 좋은 의미로 괴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이 대단한 나는 이 친구를 어릴 때 친구인데 공부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내 친구를. 아, 분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친구거든요. 어릴 때부터 잘했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담백하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겨울방학이 워낙에 성적 올리기 좋은 시기고,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큰 성공을 못 거둔대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거두고 싶으면, 성공을 거두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유한하고 시간이 유한하니까,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한 노력을 제일 앞에다 놔야 된대요. 그래서, 명절 때 뭐 어디 놀러를 간다. 가족끼리 식사가 있다. 뭐가 어쨌다 그냥 다 밀어놔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계약하고 나서 하래 차라리. 지금 겨울방학 때 이렇게 귀하고 온전히 안전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찬스가 이제 마지막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 시험 볼 때까지는 이렇게 긴 여유는 없을 건데. 더군다나 1학기 때 내신이나 수행 같은 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정신없을 때. 물론 3학년 1학기가 과목이 별로 안 되긴 하죠. 여러분 내신 과목이 별로 개수가 많지는 않을 거긴 한데 그래도 학교 개학하면 어수선하잖아. 지금처럼 기반 잡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장 앞에다가 공부에다 두고 여러분들 재밌는 일들을 최대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참아야 된다. 지금 참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들을 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단한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예. 아, 그래서 이 친구들 4명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세요? 아, 저도 경제활동을 나쁘지 않게 해요. 인간 강사고 요즘에 막 로켓 상승 중이라는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잖아. 다 나보다 돈을 잘 벌어. 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이렇게 사회에 많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얘네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정말 다 전부 다 평범한 집안, 평균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아래쪽에 그런 집안, 경제 상황의 그런 집안에서 노력으로 온이 자수성가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친구들을 들고 나왔어요. 대단한 친구들은 더 많이 있죠. 근데 부모님들 서포트 잔뜩 받으면서 성공했던 친구들 말고 진짜 온이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지금 진짜 흔히 말하는 억대 연봉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친구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친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메가스터디 영상 보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다 공통점은 뭐냐?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진짜 죽기 살기로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전력 투구해가지고 싸워서 돌파해서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 다 부서서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친구들입니다. 물론 뭐 내가 그랬단 얘기는 아니에요. 나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 받으셔서 이번 겨울방학 알차게 잘 보내서 이제 마무리 잘해야 돼요. 1달 반 정도 남았어. 3월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2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악셀을 한번 더 밟으셔야 돼요. 악셀을 그냥 빡 밟아. 그래서 아, 한계다 싶을 때 눈 한번 딱 감고 심호흡 한번 딱 하고 그때 악셀을 한번 더 끝까지 밟아. 그러다가 왕 치고 나가다 보면 또 힘들어. 한계다 싶어. 근데 그때 한번 더 밟아. 밟고. 아무리 밟아도 엔진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상 그래. 그런데 지금 밟지 않으면 언제 밟을 거야? 그 다음 기회가 있을까?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최선인가? 이게 한계인가? 항상 생각하고 명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지금은. 부지런히.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 방법 관련해가지고 뭔가 고민거리 있거나 조언 듣고 싶은 거 있으면요. 저는 이제 이런 시리즈를 전설급 아저씨들 관련해가지고 가끔씩 밥 먹으면서 이 공부 조언 시리즈를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테마를 한번 잡아주시면 이런 친구들이 그런 테마 관련해서 좋은 방법들 나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댓글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남겨주셔도 좋고 선생님 Q&A 게시판에 수강생 아니셔도 얼마든지 메가스터디 회원이면 들어와서 글 남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또 저랑 편하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다른 선생님들이 인강 듣는 방법은 그건 양심적으로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해당 게시판 가서 물어보면 될 거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는 진짜 노매너야. 알았어? 예. 그리고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한테도 하나 알림할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심화 라이트 개강한 거는 제가 공지글도 올려놨는데요. 겸사겸사 해서 이번에 수강평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 수강평 받는 그런 기쁜 행사 있으니까 예, 수강평 이벤트도 참여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올라왔을 거고 이 영상 올라오면 2주 동안 진행해요. 수강평 이벤트도 이제 앞으로는 월간으로 자주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